정치는 계속 가중되어 왔던 것입니다. 2001년 3월 달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정치를 개혁하느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정치 개혁도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다. 이러한 말을 했고 그것은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아래에 있는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치받는 걸로 이렇게 오해해서 많은 언론들이 그것을 크게 보도했고 그때부터 우리 정치권의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화두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논의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헌은 그동안에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돼서 이것이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 18대 국회를 거치면서 이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또 국민 일반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특히 지난번 촛불 시민혁명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전반에 이 헌법이라고 하는 이 근본 틀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떤 정치 개혁도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인식이 국민 일반에까지 널리 퍼져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고 또 특히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 공약한 것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적인 호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나는 여야 정치권 또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개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 같이 협력하고 참석한다면은 이번 개헌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부탁을 정치하시는 개헌을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 또 국민들 여러분께 세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회 3분의 2 의석이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 3분의 2의 유력 정당 전체가 합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개헌의 논의만은 국회에서 할 때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이 개헌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권에 서로 전투적인 이런 싸움을 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바랍니다. 특히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할 때 딴 것은 지금까지 다 중요한 문제를 정당 투표로 해왔습니다마는 개헌 투표만은 지금부터 논의해서 자유투표를 하는 그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과 이 개헌과의 관계것이다.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개헌을 주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과거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개헌 논의에 앞장서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개헌도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 모두는 대통령과 개헌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임할 때에 이 개헌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국민은 주권자로서 완전히 각성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개헌을 정치권에서 논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개헌은 성사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의식해서 다양한 의견이 국민 참여가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해야 이 개헌은 성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기 의장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드려야 됩니다만은 중계방송 시간이 1시간으로 한정돼 있어서 대단히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형호 의장님께서는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예, 제 언제를 맞아서 헌법의 존엄성과 시대 여망에 부응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정세균 국회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의 집중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을 중심한 행정부가 국회나 법원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데 비해서 권력을 상호 견제하거나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시스템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오로한 나신 게임에서 패배한 야당이나 과격파 또는 기득권층은 조직적 저항적 반대 투쟁과 전투적 권력 교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다수 국민은 정치 참여에서 소외되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 불신 풍조가 조성됐으며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먼저 상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첫째, 자기가 집행할 법률을 자기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둘째, 자기가 쓸 국가 예산을 자기가 편성하여 국회는 심의만 하도록 하고, 셋째, 자기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 대통령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막강한 권한들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더구나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권력의 핵심 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장기 집권 방지와 평화적 정권 교체는 현행 헌법의 장점입니다. 또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도화되지도 정교화되지도 못함으로써 지도자의 공인의식, 책임감, 제도와 공론에 의한 권력 행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뎌지게 되는 약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보다는 누려야 할 권력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그 막강한 헌법적 권한과 5년 단임이라는 시간적 제약, 그 딜레마에 빠져서 새로운 업적 쌓기와 전임자 업적 지우기를 반복함으로써 여러 부작용을 발생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하던 중장기 사업은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라지고 주무부서는 통폐합되고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은 한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공무원은 의욕을 잊고 정부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중장기 비전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권력 주체들에게 엄정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사는 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려면 첫째,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든지, 둘째, 아니면 미국과 같은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셋째, 그 어떤 경우든 국회의 권한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권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국회로 넘어오거나 국회의 견제장치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강한 상태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국민이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마련할 개헌안에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원정부제를 하잔다면서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전담한다는 발상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협치에 의한 권력 균정과 야합에 의한 권력 나눠먹기는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겠다는 발상도 임시 미봉책입니다. 표퓰리즘에 의해 탄생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자는 것은 누구도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생색만 내겠다는 또 다른 표퓰리즘적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헌을 통해서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지 않는 한 국정의 비효율성은 심각히 정대되고 국가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일방, 독선, 아집, 무책임의 정치에서 대화, 협치, 공정과 책임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개헌이 그 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의장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님 토론 순서입니다. 이강국 소장님께서는 대법관과 제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네, 먼저 작년 4.13 총선에서부터 시작된 격동과 대편협의 와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개헌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국회와 개헌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개헌에 관한 대부분의 논점들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는 시간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몇 가지 제 의견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권의 확장과 보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는 기본권 보장보다는 국가 권력 구조에 대해서 관심들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먼저 국가 권력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권 중에 대통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겠다고 하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의지가 지금도 매우 강력합니다. 30년 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권한이 너무 강화되거나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요구를 종합한다면은 결국 국회가 또 우리 국민들이 검토할 수 있는 권력 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아니면은 이원 정부제에 대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권한 남용,